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7월 마지막 날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에서 다녀와서 약간 말이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신 못 차리는 가운데 그나마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화랑기 투자 잘못해서 1년째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요거 제가 휴가 가 있던 중에 올라온 글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20년, 21년 하반기에 투자를 했다. 부동산 투자 잘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힘들게 지내는 회원 계신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분양권으로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이 투자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주식 이야기도 에코프로나 이거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 종종 해드렸었는데요. 몰라도 괜찮다. 닷컴 버블이 지나가고, 멋이 지나가고 했지만, 안 했던 사람들 사는데 아무 상관이 없더라. 물론, 배 터지게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살벌하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150만원까지 갔던 에코프로가 100만원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 와중에, 누가 봤을 때는 하락률이 단순 30%, 150만원 더 넘어갔었나요? 단순 30%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B2를 시작하면, 신용으로 돈을 끌어 쓴다든지 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하락률이 60%. 이거 눈 돌아갑니다. 이거 안 팔고는 못 빼깁니다. 손 털고 나면 웬걸. 손 털고 나면 반등이죠. 반등하면 또 미친듯이 따라잡아요. 그러면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또 급하게 손절매하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고. 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거 이게 순식간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손 안 댈 때가 가장 행복할 때더라. 물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 돈 딴 사람들이 하나둘 캡처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소수에 불과한 거구나. 이건 내 몫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양권 2개, 상가 하나 샀다가 속된 말로 개처물렸다. 익명 게시판이니까 이런 말 씁니다. 네. 자산은 수억이 내려가고 전세금도 다시 내려서 너무 힘들다.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인생에 대한 회의감까지 듭니다. 물론 화랑기 때 집을 못 샀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의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 없이 아무런 투자나 이런 거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쭉 흘러왔다면 아무 상관이 없죠. 복구하려고 발부둥 쳤지만 가능하긴 할까? 힘든 나날이 이어진다는 이런 글도 간혹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서 같이 동명상련의 아픔을 느낀 사람이 솔직한 글을 남긴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답니다. 이게 팔려야 팔리는 거지. 이게 마음대로 부동산이, 이게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안 팔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적이 태어나서 없었습니다. 탈모부터 시작해서 소화장애에 그 다음에 없던 병까지도 막 생겨납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누가 사기만 사면 오른다고 얼마나 많이 부추겼습니까?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담료 100만원 받는다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약간 어그로송으로 붙여봤어요. 야, 1억 벌게 해주는데 100만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니나 많이 벌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금자리 그 정도. 그 정도에 또 여유자금이 또 많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때는 투자를 생각하면 나쁘진 않겠지만 무분별한 투자? 부동산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또 아무도 말릴 사람 없습니다.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딱 죽고 싶다. 죽지 못해 산다. 이 밑에 보면요. 또 막 투자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집에 내외간에 또 이게 의견이 잘 맞아서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은 또 같이 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도 있는데 꼭 집안마다 보면은 한 사람은 좀 안정적인 보수적인 투자자, 한 사람은 공격적인 투자자. 이런 집은 이런 위기들이 올 때마다 꼭 사단이 나더라고요. 맨날 상승 가자하지만 죽지 못해 산다. 힘들다. 투자 경험은 쌓였다고 생각하고 좋은 날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경험을 굳이 실패로 쌓아 나갈 필요가 있을까? 주식 투자 이런 시장에도 보면요. 어떤 투자 원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꼭 맞는 투자 원칙은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근데 누가 이거 하니까 좋다 하더라. 저거 하니까 좋다 하더라. 이 투자 경험 쌓다가 이 세월이 다 갑니다.
이 아파트 투자는 이 사이클에 따라서 이 흐름을 따라서 이게 운때가 맞아서 내가 결혼해서 요 집 샀는데 올랐다. 오케이. 재미 봤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올랐네. 팔았다. 다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 보는 사람, 그냥 살다가 지 운때가 맞았는 거지. 야, 나는 결혼할 때 되니까 2020년도에 꼭지에 사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던지니까 또 오르고, 오르니까 추격 매수해서 또 팔고, 이게 운때가 결정하는 거지. 이게 자기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고, 무슨, 뭐 아주 성구안이 좋아서 뭐 잘 고른다든지, 그런 사람은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세 반환대출 관련 썰부터 시작해서 막상 대출을 하려고 보니까 LTV 60%에 걸려서 전세 반환대출 특례 이런 특례로 이름 붙이는 거죠. 특례로 했는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니까 자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 나라에서 또 돈 푼단다 또 간단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정부의 정책을 하나 내놓을 때마다 가자라고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서 하소연 하려고 해도 요 하락이들 하나 걸리기만 걸려봐라. 내가 게시판에서 내가 제대로 한번 밟아주겠다라고 하지만 하락이들마저 굉장히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부동산 투자 카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나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나요? 전부 다 지할 말만 합니다. 지할 말만 해요. 하락이들 물론 무지성 하락이들도 있고 무지성 상승이들도 있고 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글이 존재를 해야지 그 가운데에서 읽고 판단을 하는데 이 하락이들은 무진장 발표입니다. 왜? 이 자산 시장은 엄청나게 돈을 풀면서 끊임없이 오르는 역사를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이런 글들 하락이 글들도 새겨 들을 필요는 있는 것들도 있더라. 부산 광역시 중에서 하락률 1위입니다. 근데 이 따지고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세종이나 어디나 다 찾아보면은 세종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뤄드렸죠. 살짝 다뤄드렸어요. 별반 다른 거 없죠. 다 고만고만합니다. 전세가율, 뭐 매매가 어쨌든 영남 지방 좀 안 좋은 가운데 울산만 먼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미분양은 계속해서 야금야금 늘고 있어요. 분양 많이 하지도 않지만 지난번에 분양의 청약 결과물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미분양 야금야금 늘고 있고요. 분양권 매도 물량은 전전주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라고 살펴보니까 겁나게 많이 팔려서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입주를 하면서 분양권 매물이 좀 줄어드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죠. 그거 봐라. 분양권 이거 봐라. 매도 물량 줄어드는 거 봐라. 시장은 지금 살아있다고. 부산 미분양 봐라. 늘어난다고 해봐야 대구가 12,000개 수준인데 부산 3,000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떨 때는 추세를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이 수치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치와 추세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괜히 저한테 와가지고 시비 걸고 그런다고 뭐 시장이 달라집니까? 저는 말 그대로 1일 브리핑이에요. 브리핑. 그날 있었던 내용들을 요약해 줍니다. 뭐 유럽 중앙은행이 뭐 금리를 올려서 지금 4.25%인가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5.5%인가요? 우리는 3.5%. 이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괜찮다라고 하지만 오늘도 제가 휴가를 복귀해서 확인해 보니까 뭐 채권금리 10년물 3.7% 한국이 넘어서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특례보금자리론도 금리 기본금리 0.25% 또 추가할란다. 그럼 0.25%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 올라가면 야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4%일 때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샀어요. 나는 샀어요. 딴 사람은 4.25% 금리가 됐어요. 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 DSR 규제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밟아왔을 때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나중에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산다. 맞잖아요. 남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 안 사면 니는 못 산다. 나중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말에 이게 진짜 좀 심했잖아요. 그 말 나와서 6억 이하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사면 6억짜리가 10억까지 점프하는 다른 아파트들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지금 사놓으면 간다. 네가 살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사람이다. 그리고 집값이 4억으로 30% 곤두박질 쳐버렸죠.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관련해서 돈 풀린다고 난리를 치면서 또 결국 바꿔봐라. 정부는 내년 총선도 있고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다. 돈 푸는 거 봐라 라고 했지만 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많다. 여기 지푸라기 잡듯이 잡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특례전세론 못 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출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시장이 돼야지 그나마 화랑으로 가지. 거래량이 안 살아나잖아. 이거 추세적으로 전세 임대 물량 많이 감소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만 1000개가 적은 건가요? 적다 전세 시장 대혼란이다 하려면 요 정도는 돼야 되죠. 21년 가을에 한 13,000개 정도 시장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추세와 이 절대치까지 물량의 절대치까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생각해 봤을 때 임대 물량 많이 줄어들었네. 줄어드는 추세네.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겠네. 부동산 시장 괜찮겠네. 이렇지만 같이 생각해보자. 거래량 97건 있었고요. 6월의 거래량은 이제 확정이 났죠. 5월의 거래량보다 적습니다. 2,000건을 살짝 넘어서는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더라. 여기서 가자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거래량 대폭발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입으로 아무리 가자라고 그거 봐라 네가 맨날 30% 부산 평균적으로 28% 하락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은 괜찮지 않냐. 더 많이 하락한 몇 건의 거래를 가지고 와서, 아니면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 공백을 깨고 막 몇십억씩 올랐는 그런 아파트 일부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마치 부동산 시장 전체가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더라. 아마 지금 상승을 끊임없이 대내고 외치고 있지만, 야 이상하다. 거래량이 지금 좀 한번 좀 폭발해줘야지 이게 좀 안정적인 상승의 느낌이 날 텐데 라고 하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주간 기준으로 500건대, 많을 때는 500건대 중반, 어떨 때는 그 6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다시 거래량이 주간 기준 500건대 초반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금 1280건인데요. 지금 거래량은 한 6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다. 자, 가격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그거 봐라, 이거 봐라, 가잖아. 2021년식 아파트예요. 요 2년차 지나고 이제 비과세나 이런 요건들을 갖춰서 처리를 하는데, 근데 비싸기는 비싸네요. 14억. 9평의 아파트가 14억. 그들만의 리그를 보고 모두가 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저가의 3억 이하의 저가의 아파트들 막 40% 빠지는 거래, 제가 오늘 다만 놓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래 많거든요. 대형 평형 봐라, 돈 많은 사람 많다, 부자들은 살 사람은 다 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만의 리그 굳이 신경 안 쓰고 우리는 9평에 좀 일반적인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8억짜리는 너무 비쌉니다. 한때 11억까지 갔었는데.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43평형 가격 30% 정도, 명륜자이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고층 30% 정도. 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특별한 모습들 아니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충 28% 정도. 20% 정도. 7억 하는 아파트. 사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집값이 10억으로 뛰었어요. 모두 다 입 전문가가 됩니다. 그거 봐라, 간다 했잖아. 다시 떨어집니다. 아무도 말 없어요. 다시 일부 반등합니다. 그러면 다시 부동산 무조건 우상향이라 했지. 또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여기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는 위로 계속 튀어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했지 간다 했지 라는 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하는 사람들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상황들에서 기껏 한다는 말이 뭡니까? 힘내세요.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 안 납니다. 네, 25% 정도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20%, 조금 빠진 거 20%, 25%, 25%, 25%, 30%, 30%, 한 보합 정도는 줄 거고 지나갑니다. 다 계산 암산으로 하기 너무 힘드네요. 25%, 이번 주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거의 한 28%, 네, 28%.
봐라, 신고가 가는 것도 있다. 이 대형 평형. 요 정도만 보셔도 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5%, 와건 20%, 거의 한 30% 정도 빠졌나요? 네. 요건 직거래건도 나옵니다. 돈보 사이트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돈보 사이트가. 지금 사이트는 약간 불안정한 부분에 있어요. 근데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 비싼 아파트에서 뚝 떨어집니다. 25%, 25%, 25%. 오늘 25 정도의 숫자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네요. 또 3억 미만의 아파트들 보면은 명지 두산이부 직거래 너무 특수한 것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거 보고 또 맞춰서 갈 필요는 없어요. 거의 한 50% 가까이, 네, 50% 빠졌는데, 일단 빠지면 이게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저거 좀 특수하겠구나. 뭐,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야, 대폭락 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 아실 거예요? 네, 알락SK비료 30% 건당 거래대금은 빠지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례 때문에 이게 많이 뛰었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이 건당 거래대금이 오를 때랑 지금이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실거주 관련해서 네, 요렇게 말이 4억이지. 한창 때 지가 평균 6억대까지 갔었던 것들이 4억대로 오니까,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또 4억이었어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한번 6억을 경험한 사람이, 야, 이 생에는 망했다. 더 이상 이번 생에는 집을 못 사겠다. 이 좌절을 했다가 다시 4억대로 오니까 얼씨구나 하고 샀는데, 이 4억도 비쌉니다. 많이 비싼 겁니다. 거래량 3,000건 이하 빙하기, 여전히 빙하기 이어지고 있고, 거래가 시들시들하더라. 시들시들. 여름이 비수기라서 그렇다. 지금은 비수기, 성수기 이런 걸 따질 때가 썩 아니죠. 썩 아닙니다. 이 비수기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풀리냐. 돈이 풀리면 그것이 성수기고, 돈이 안 풀리면 그것이 비수기지. 여름 뭐 이사철 이런 것도 굳이 따지지 않잖아요. 6억 이상 거래량 양호한 흐름. 네. 300건 이상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매집이냐? 손바뀜이냐? 네, 그건 아무도 시간 지나고 좀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분양권 월간 200건 정도 거래량이 이뤄지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은 예년과 비슷한 흐름. 거래량도 계속 고만고만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여기 빠지는 거 보시면은 이런 것들. 갭 투자 들어갔는데 전세 금액이 2억 3억 차이 난다. 5억짜리 집이 한 3.5억. 네, 5억짜리 전세가 3.5억 정도로 바뀌는 모습. 집값이 30% 정도 빠지면서 전세가가 그 정도 빠졌는데요. 갭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 메꿀 수가 없어요. 약한 고리가 조금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와장창.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전세 금액, 건당 전세 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전세 거래량에도 팍팍 살아나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더라. 전세 거래? 야, 보증금이나 받겠나? 집집마다 들어가려고 보니까 특례니 뭐니 전부 다 전세금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로 대출을 메꾸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안 들겠죠. 평균 전세 가격 이 흐름이 1년 이상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특례 전세도 아마 1년 정도 이렇게 지속시켜 줄 모양이던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총선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돌아오는 그 다음 턴에는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때 되면 특례 보금자리론도 1년 한시, 또 그 다음에 또 연장할지도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비주로 금자탑을 쌓으려 하는지.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